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오늘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 가정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린 자녀를 참여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의사결정을 대부분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둘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과 상품을 구매하는데요. 이 물건을 엄마와 아빠도 쓰지만 아이들도 함께 쓰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구매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시키는 집이 굉장히 드문데요. 어린 시기부터 가정에 왜 자녀를 참여시켜야 될까요? 바로 경제교육의 첫 시작입니다. 어린 시기 용돈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용돈교육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활동이 가정의 경제활동에 어린 자녀를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어떻게 참여를 시켜야 될까요? 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는 사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자재부터 큰 TV나 가구들 이런 물건들을 사죠. 자,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소비재입니다. 이 소비재라는 거는 매번 구매하는 제품을 소비재라고 부르고요. 이런 거는 사고 쓰고 또 금방 사라지고 또 사는 제품들, 예를 들면 주기성으로 우리가 사는 물품들을 소비재라고 불러요. 집에서는 뭐 휴지가 될 수도 있고 치약, 쌀, 우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재인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를 가지면 그 제품을 계속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살 때는 아이들을 참여시켜도 크게 경제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사는 물건들 중에 내구재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재는 한번 사고 나면 그거를 굉장히 오래 쓰는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파가 될 수 있고 식탁이 될 수 있고 TV, 침대 이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내구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매하고 나면은 재구매까지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내구재를 구매할 때 어린 자녀를 참여시키면서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실예를 들자면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될 때쯤에 책상을 마련해 주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책상을 살 때 부모님이 뭐 네이버를 보다가 인기 많고 상품평 많고 리뷰 많은 제품을 이렇게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린 자녀를 함께 참여시켜서 색깔은 어떤 게 좋을지, 어떤 브랜드를 할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아니면 매장에 직접 가서 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연습도 보여주고 가격 차이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내구재를 살 때 뭐 흔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집에서 한 5년 주기나 아니면 길게 타시는 분은 10년까지 타지만 자동차를 바꿔야 할 때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 아버지들이 선택을 합니다. 차종을 고르고 색깔을 고르고 옵션을 고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허락을 받죠. 이것 좀 사주면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살 때는 어린 자녀들도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를 살 때도 아이들에게 어떤 색깔이 좋을까,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할까, 이런 옵션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마트 가면 보통 3층, 4층에 가면 가전제품 코너가 있고 그런 데서 뭐 TV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하고 함께 이 제품은 왜 비싼지, 이 제품은 성능은 좋은데 왜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지 이런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필요한 내구재를 구입할 때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아이들의 발언을 들어보고 의사결정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켜서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집에서 경제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을 참여시켰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바로 아이들 스스로 또한 나는 아이가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나도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다시피 이 선거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집에서도 큰 결정을 할 때 나는 열애가 아니라 나 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나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 시기부터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래들보다 그런 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이 상품의 가격, 상품의 특징, 상품의 브랜드에 대한 우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크게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구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 어떤 물건을 한번 사고 나면은 그 제품을 이렇게 교체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수기 같은 거, 이런 코웨이 제품을 쓸 때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은 또다시 물건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구독 서비스가 최근에 이슈되면서 많은 서비스 영역, 많은 물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물건,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 평가해보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좀 귀찮다 보니까 크게 뭔가 달라지겠어 라는 마인드로 계속 똑같은 곳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SK를 쓰시는 분들은 2년 지나고 또 휴대폰 바꿔준다 하면은 또 SK로 하죠. 한 번씩 뭐 SK 쓰다가 KT, LG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귀찮아서 대부분 한 통신사를 계속 쓰실 겁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브랜드도 하나의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음 차도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의 참여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함께 한다. 그런 과정을 같이 한다.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은 조그만 성공의 경험을 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업이든 운동이든 어린 시기부터 조그만 성공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대해서 보다 열정이 커집니다. 근데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집에서 매번 구매하고 돈 쓰는 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고 본인의 의사를 발언을 하면서 그게 결정됐을 때 내 생각이 먹혔구나, 내 생각이 어른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조그만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의 의견이 들어간 상품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 물건을 사용할 때 애착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시기는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유치원 정도 되면요 대부분 이렇게 전자기기나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 조금씩 막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시기부터 함께 참여시키면 굉장히 좋고요. 그 초등학생이 됐다면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현재 이제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 이렇게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 이제 첫째가 컴퓨터 수업을 좀 하고 컴퓨터를 스스로 조금씩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 사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자, 컴퓨터 브랜드는 애플이라는 것도 있고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외국 브랜드도 있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해볼까? 이런 거를 선택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제품의 물리적인 특징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감성 그리고 가격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상품의 선택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만약에 애플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그냥 애플 사주세요, 애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속성을 알려주면서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좋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 그리고 가격대, 사이즈, AS 정도, 컬러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또 짚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를 같이 해도 되고 매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키보드도 눌러보면서 뭐 느낌을 또 받는 거죠. 이런 거를 참여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취향이 들어간 제품을 골랐을 때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이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앞으로 물건을 살 때는 이거는 좀 별로 안 좋았어, 앞으로는 이게 보완된 이런 상품을 사야겠어 라는 스스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책상을 사주기로 하고 책상을 함께 고르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첫째 아이랑 함께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첫째한테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는 자기보다 손 위의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아이랑 이렇게 셋이서 가서 책상을 골랐는데요.
책상의 사이즈, 뭐 900짜리도 있고 1200도 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마음에 드는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의 책상을 함께 골랐고요.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기가 골랐고 자기가 선택한 책상이 자기 방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갈 때 이모들이나 고모들이 아이들 입학한다고 선물로 가방을 많이 사줘요. 저희는 아이가 스스로 골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만 받았어요. 돈만 받고 아이랑 함께 백화점에 가서 이제 메고 다닐 가방을 고르러 왔다. 가방을 한번 같이 골라보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마다 가서 둘러보고 색깔 보고 매보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고르게 했습니다. 저희 집은 현재 아이들 신발을 그냥 임의로 사다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아이 운동화, 뭐 슬리퍼, 옷 같은 것도 함께 가서 아이가 고르는 대로 거의 다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 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줘야겠다를 하는 그 범위 안에 가격대가 맞으면 아이가 선택하는 거를 사줍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뭐 옷이 안 예쁘다, 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 그런 이야기 없어집니다. 본인 스스로 골랐고 본인이 고른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음번에는 이런 거 안 골라야지 생각보다 이게 흙이 많이 묻는구나, 잘 안 지워지는구나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어린 시기부터 가정의 경제활동,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요. 그 소비재는 우리가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마트에 가서 엄마들이 음료수 살 건데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우유 하나 골라와, 치즈 골라봐 이런 거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크게 공부가 안 됩니다. 금방 2, 3일 지나면 없어지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결정했다, 내가 참여했다라는 데이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재를 살 때 꼭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경제적인 교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용돈관리 교육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사면서 물건의 특징, 물건에 대한 품질 이런 이야기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물건을 우리가 샀을 때 이 사용하는 가치 외에 우리 소비자로서 느끼는 효용 가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플러스 알파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산다, 집에서. 그럼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 카메라로도 충분히 잘 찍을 수 있지만 가족 사진이나 우리가 여행 다닐 때 그리고 이런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보다 그래도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잘 나온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거는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거 외에 이 DSLR 카메라, 이 물건을 베이스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다 좀 더 알차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산다. 이런 효용 가치적인 부분도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자녀를 집안의 경제활동에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의사결정할 때 아이들을 배제시키지 말고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품을 구매하러 갈 때 아이들 손잡고 함께 가서 그런 구매 과정을 동참시키는 게 아이들의 경제관념이 훨씬 커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소비활동을 할 때 보다 소비활동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